직무에 대한 이해 영상을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세요. 제가 판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고 저는 판서를 하겠습니다. 직무 수행 계획서를 작성할 때 바로 뭐 이런 예시가 있다, 이렇게 쓴다라고 하도 좋지만 좀 기초부터 좀 탄탄하게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면 직무라는 말을 우리 쉽게 하잖아요. 직무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데 이게 뭘까를 고민해 보시는 게 조금은 여러분들이 입사 후에도 또 그 일에 정착을 하기 위해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좋은 방법일 것 같아서 이번 시간에는 직무에 대해서 HR 관점에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분량이 많은데 최대한 제가 알짜만 골라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죠. 화면을 한번 보세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저나 여러분들이 이제 조직 생활을 할 때 어떤 큰 프로세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그림을 못 그리는데 한번 그려볼까? 이게 나야. 이게 난 거죠. 여러분들이 현재는 뭐 구직 회사에 들어가고 싶어서 구직 상태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여기 단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보이시나요? 채용, 그죠? 채용이라고 하면 나는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뭐 이력서라든지 자기소개서라든지 뭐 직무수행 계획서나 기타 관련된 자격증들을 이렇게 준비하시는 입장인 거고, 회사 그 기관 입장에서는 각 부서에서 몇 명이 필요한 건지, 그 다음에 채용 공고문을 어떻게 낼 건지, 면접은 어떤 방식으로 언제 볼 건지 등등을 준비하는 과정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채용이 되는 거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채용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면접을 거쳐서 최종 합격을 하면 이제 입사가 되는 거죠. 이때부터 이제 입사가 되는 거 후에 이제 경력 유지 개발, 그죠? 그 다음에 월급 돈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교육 훈련, 회사 입사하시면 뭐 신입사원 교육도 받게 되고, 여러 가지 또 사내 사회 교육도 받게 되는 거죠. 그게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조건이 되시면 기간이 지나면 승진도 되시는 거고요. 평가 보상 이렇게 된다. 그리고 어떤 시점이 지나서 계약 기간이 지나거나 또는 정년퇴직 되면 퇴사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조직 생활을 한다는 건 채용부터 이렇게 들어와서 입사부터 들어와서 퇴사까지 가는 과정이죠. 이게 짧으면 몇 개월 다닐 수 있고 길면은 그 몇 년 끝까지 가는 경우도 있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조직이라는 것 단위 안에서 이 직무에 대한 이해가 좀 탄탄해야지만 내 역할과 책임, 심지어 입사 전에 채용 지원 전에 그 일이 뭐 하는 거지, 그 조직에. 그 조직은 알겠는데 그 조직에서 뭐 일반 행정은 뭐 하는 일반 행정이지? A 기관의 일반 행정과 B 기관의 일반 행정이 뭐가 다른 거지? 좀 더 나가면 그러면 A 기관의 일반 행정이 예를 들어 나한테 잘 맞나? 또는 나의 계획, 미래의 어떤 자아 실현이나 꿈이라 등등을 달성하기 위해서 맞나까지도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이 직무 이해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설명 가보도록 할게요. 요거 지우고 다음 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가보면 직무를 이해하는 건 사실은 좀 복잡하긴 해요. 인사조직 컨설팅을 하다 보면 직무, 뭐 직무 분석 이런 단계까지 가면 직무 분석이 상당히 까다롭게 들어가기도 하고요. 이 인사조직 컨설턴트들의 어떤 역량을, 실력을 구분하는 것도 직무 분석 안에 또 판가름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뭐 그 정도까지 가야 될 상황은 아니니까 그냥 간단하게 제가 비유를 드려보겠습니다. 야구 다 아시죠? 이런 거 볼까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야구 구단이 있다라고 하면 야구 구단도 어떻게 보면 조직이잖아요. 그 안에 팀이 있을 거고 또 사람이 있을 거고 그들끼리 서로 주고받는 급여도 있을 거고 승진도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한 조직인데 그럼 야구 구단에 직무는 어떤 직무들이 있을까? 제가 간단하게 뭐 다 뽑지는 못했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직무라는 건 여기 쫙 보시죠. 우리 조직, 여기 야구 구단입니다. 예를 드는 거. 야구 구단 내에 구성원이 수행해야 할 책임과 과업의 체계적인 묶음이다라는 거고요.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 묶음, 어느 수준, 어느 레벨로 묶느냐는 같은 야구 구단이라도
뭐 예를 들어서 LG가 있고 롯데가 있다 뭐 이런 등등이 있으면 이 구단마다도 이 묶음 정도가 예, 차이가 납니다. 그 차이는 뭐 여러분들이 뭐 입사 지원 단계에서는 굳이 아실 필요는 없는데 그 구단이나 그 조직의 인사 관계자들 입장에선 또는 경영진 입장에선 그 조직의 미션이라든지 비전, 뭐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이 묶음 정도 차이를 상당히 고민스러워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걸 풀어내는 게 직무 분석이다라는 건데 이번 시간에는 거기까지 가진 않지만 이 묶음 그리고 정의를 좀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한 야구단이라고 보면 프로야구단이라고 보면 선수단이 있을 거고요. 제가 대략적으로 간 겁니다.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그 다음에 코칭 스태프가 있을 거고 사무국 직원들도 있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선수단으로 보면 제가 크게 이렇게 4개의 직무로 갔습니다. 여기 직무입니다. 투수 직무, 그죠? 포수 직무, 내야수 직무, 외야수 직무. 자, 이해가 되시나요? 투수와 포수는 예를 들면 그들이 해야 할 책임과 과업이 다르죠. 그죠? 투수는 투수끼리, 포수는 포수끼리 묻는다는 겁니다. 그죠? 내야수인데 외야수. 그리고 코칭 스태프 볼까요? 코칭 스태프는 제가 3개 정도로 묶어봤는데 감독 직무, 코치 직무, 트레이너 직무. 스텝도 있죠. 사무국, 단장, 스카우터, 뭐 홍보 마케팅, 경기 운영, MD, 재무총무 등등 이런 식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으로 볼게요. 이제 사람으로. 자, 여기도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이 있으실 거고요. 투수도 뭐 김아무개 투수가 있을 거고, 박아무개 투수가 있을 거고, 최아무개 등등등등 있으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구단에 뭐 한 11명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구단은 투수를 11명으로, 즉 우리 투수 직무에는 11명이 있습니다. 포수도 뭐 누구 있겠죠. 여기도 한 5명이다라고 하면 포수 직무에는 5명이 있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요게 직무 단위로 묶인다. 그래서 여러분 자 직무 수행 계획서다라고 하면 뭘까요? 그죠? 내가 A 구단에 입사를 해서 투수 직무에서 어떻게 뭐 경기를 하겠다, 어떤 생활 태도를 보이겠다를 그죠? 기재하는 그 계획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뭐 이런 프로야구에서 투수가 입단을 할 때 직무수행 계획서를 받지는 않겠죠. 요거를 쉽게 이해드리기 위해서 야구 구단으로 본 거고요. 회사도 똑같습니다. 회사도 이런 어떤 부서가 있든지 뭐 본부 단위가 있든지 어떤 사업부가 있든지 또는 뭐 팀 단위로 가든지 등등 있을 거고요. 여기에 이런 직무들처럼 나눈 구분들이 있을 겁니다. 다만 여러분들은 아마 채용 공고문 이런 채용 공고문이 있으면 여기다가 채용 직무 하면서 예를 들어 뭐 일반 행정 또는 뭐가 있을까요? 뭐 안전 관리 담당 이런 식으로 이미 직무가 딱 지정돼서 나올 거고요. 나는 그 직무에 내가 합당한가, 자격이나 요건들이 맞는가, 그리고 내가 그 일을 잘 해왔던지 아니면 앞으로 이 일을 하고 싶은지를 한번 여러분이 고민을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입장에선 직무가 뭐다라는 건 이해를 하시되 굳이 그 조직의 직무가 이렇게 구분되어 있네, 왜 그렇지라고 고민하실 필요는 여러분 입장에선, 구직자 입장에선 그렇게 높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다음 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 지우고 페이지를 넘겨볼게요. 이렇게 가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약 구단이 아니라 NCS 기준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복잡하죠. 복잡한데 그렇게 까다롭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볼게요. 자, 아까 제가 야구 구단, 뭐 투수, 포수, 외야수, 내야수 이렇게 쭉 갔는데 요걸 구단 말고 좀 더 넓혀보자고요. 우리나라의 직업으로 보자고요. 꽤 많겠죠. 꽤 많은 게 아니라 엄청나겠죠. 근데 정리가 안 돼 있는 겁니다. 체계화되고 딱딱 표준화되어 있어야지 지원하는 사람 입장도 그렇고 재직하는 사람들 입장도 그렇고 그걸 관리하는 사람 입장도 상당히 편하겠죠. 그래서 NCS 들어보셨죠? NCS 국가 직무 능력 표준 요걸 딱 정해 놓은 겁니다.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 과정이지만 상당히 체계적으로 잘 돼 있다라는 건데 여기 보시면 뭐 복잡하게 많이 보시지 마시고 이 표를 잠깐 보시면 전체 이렇게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뭐 세분류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갈수록 상세화되는 거고요. 자, 대분류에선 NCS 기준으로는 총 24개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1번부터 시작을 해서 쭉 내려가면 맨 밑에 24번까지 되어 있고요. 또 여기 중분류 하니까 81 이렇게 써 있죠. 즉 사업관리 1개 있고 경영회계 사무가
4개가 있고 이런 식입니다. 쭉 그래서 81개. 중분류에서 소분류로 가면 숫자가 많아지죠. 261. 소분류에서도 이런 식으로. 소분류에서 다시 구체적으로 세분류 갔더니 1032 이런 식으로 가 있어요. 즉 우리나라에 다양한 직업이 있고 이런 직업들을 역량 또는 어떤 직무분류 기준으로 해서 체계화 시켜놨다라고 이해하셔도 크게 뭐 틀리진 않습니다. 자, 요거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보시죠. 이렇게 제가 예시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기억하십니까? 대, 중, 소, 그 다음에 세분류. 자, 여기 있습니다. 반서를 가볼게요. 이렇게. 천천히 따라와 보세요. 자, 대, 중, 소, 세 이렇게 구체화된다라고 했고요. 지금 예시를 든 건 대분류 14번 총 24개 중에서 14번에 배치되어 있는 건설 쪽입니다. 건설 예시를 든 거고요. 자, 중분류로 가면 건설은 크게 4개로 간대요. 중분류는 건축, 공사 관리,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설비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요 4개는 다시 또 분류가 되죠. 근데 예를 든 건 이 건설 밑에 건축, 자, 빨간 걸로 한번 가볼까요? 빨간 걸로 설명하시는 게 좀 더 구분이 되나? 오케이. 자, 건설이 들어갔고, 그죠? 그 다음에 건축, 세 번째인 건축이 들어왔습니다. 자, 건축을 또 이제 분류를 해보는 거죠. 분류해봤더니 크게 3개로 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건축 설계 감리, 건축 시공, 건축 설비, 설계 시공 이렇게 복잡해져요. 이와 관련되지 않은 전문 사람들은 상당히 까다롭게 이게 뭐지? 이렇게 이해되실 수 있는데 이렇게 세 분류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세 분류. 여기서 건축 시공을 가지고 또 4개로 갔어요. 이렇게. 그리고 건축 시공 밑에 1번 건축 목공, 2번 미장, 3번 방수, 4번 타일 시공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단어 목공, 미장, 방수, 타일 시공 보니까 또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 세 분류 일들이 각각 어떤 일인지 대충 짐작은 되시죠? 그죠? 구체화될수록 그 일이구나. 내가 건축으로 봤을 때 너무 컸는데 세 분류까지 같은 타일 시공, 타일 시공은 타일을 관리된 시공된 거야. 타일 시공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죠? 그 일들이 뭐 공공기관에 있을 수도 있고 사기업에서 일반 직업으로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떤 기술이나 어떤 자격증이 필요할까? 어떤 뭐 급여 수준이나 등등을 형성하고 있을까를 짐작하는 겁니다. 방수도 똑같고요. 어떤 기술이라든지 어떤 정도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지 미장도 똑같고 이런 식입니다. 이렇게 대, 중, 소, 세 분류 이렇게 NCS 분류 체계다라는 거고요. 아시다시피 공공기관들은 이 NCS 분류 체계를 최대한 준수를 하면서 그 조직마다의 어떤 직무 분류를 형성하고 있고 그 직무 분류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채용 공고를 확인하실 때 직무는 뭐 A 기관의 이번 채용 공고에는 뭐 일반 행정이에요. 그리고 첨부하는 직무 기술서가 이래요.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되셨나요? 사기업은 NCS를 참고를 하되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 상황 나름대로 돼 있는 겁니다. 또 하나 또 알려드릴 건 그럼 NCS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있는 이런 직무나 어떤 직업들을 다 반영을 할 수 있냐? 직무 단위로 갔을 땐 그렇진 않습니다. 워낙 다양한 어떤 일들이 현장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NCS에서 반영할 수는 없다. 그래서 표준화되되 참고는 해라 라고 하는 게 요 NCS의 분류의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자, 또 설명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또 복잡한 게 또 막 나오는데 제가 NCS 그 캡처를 좀 해왔어요. 화면이 잘 안 보이시네. 그죠?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가보죠. 이렇게 뭐 보이시는 데까지 보이시면 됩니다. 요거 아까 제가 기억하시죠? 분류 체계 했더니 사업관리 1번부터 24번까지, 그죠? 1에서 24번까지 분류가 돼 있고, 직전에 건축 관련된 건 아까 14번이었나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제가 아까 중소 세분류까지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인사 쪽을 가볼게요. 인사 쪽을 했더니 총무 인사가 있고요. 소분류로 이렇게 갔더니 인사 조직이 있고 또 세분류로 가봤더니 인사와 노무 관리로 나누고요. 이 세분류까지만 보셨는데 그 밑에가 또 능력 단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써 있는데 좀 화면이 잘 안 보이는 단계고
여러분들 혹시 공공기관에 내가 좀 취업을 준비한다, 뭐 직무수행계획서를 써야 된다라고 하시면 반드시 요 화면 보시고 이 NCS 사이트에서 최대한 1번부터 24번 중에 내가 지원하는 직무를 한번 들어가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화면에 좀 잘려서 안 보이는데 직무기술서들이 있습니다. 자, 뒤에 제가 다른 영상에서 직무기술서에 대해서 좀 파고 들어가 볼 건데 이 직무기술서에는 크게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KSA가 있습니다. K는 knowledge의 약자입니다. 지식. S는 스킬, 기술의 약자고요. A, 알파벳인 attitude, 뭐 태도, 뭐 자세 이런 거 약자입니다. 즉, 그 직무에서 요구하는 지식은 뭐고 기술은 어떤 게 있으며 태도나 근무 자세 이런 게 필요해요가 담겨 있다는 거죠. 어디에? 직무기술서에. 그럼 직무기술서는 어떻게 구분이 나와 있냐? 예, 지금까지 보셨던 1번부터 24번 대, 중, 소, 세분류까지 이렇게 흘러갔다. 자, 이해되시나요? 이런 식으로 흘러가서 갔다. 뜬금없이 직무기술서가 이래요가 아니라요. 그 위에는 이런 작업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 조직만의 최대한의 어떤 특성, 사업의 특성, 환경을 반영한 직무기술서다라고 보십시오. 그래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 계획서, 아니면 뭐 경력, 경험, 기술서 등등을 내가 구직자 입장에서 작성해야 된다고 하셨을 땐 가볍게 생각하시면 뭐 가벼울 수도 있지만 정말 진중하게 경력 개발 관리 입장에서 생각하시면 이 직무기술서를 조금 좀 진정성 있게 파악하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또 좀 아쉽겠지만 채용 공고에 이 직무기술서가 나오지 않은 어떤 케이스도 빈번합니다. 그건 어떤 이유가 있겠지만 직무기술서가 조직기관 안에 좀 체계화되는 걸 저는 좀 권장을 드립니다. 자, 한번 더 볼까요? 자, 조금 더 예시를 볼게요. 지우고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짠, 가볼게요. 뭐 많이 써 있어요. 근데 인사 직무에 대해서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보기 위해서 해봤는데 보시죠. 복잡한데 간단하게 볼게요. 지금 요건 직무기술서 예시 어떤 직무냐면 인사기획이에요. 인사기획이고 인사기획 직무에서 인사기획이 뭐냐라고 했더니 이런 거다. 라는 거고요. 자, 능력 단위 요소에서 NCS에 보시면 이게 상당히 많이 세분화돼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인사기획은 뭐 하는 일이죠? 라고 인사기획은 뭐 하는 거죠? 라고 혹시 동일한 상황에서 면접에서 물어본다면 인사기획은요? 라고 하면서 이 정의를 얘기를 최대한 해주셔도 되고 이 정의와 동시에 능력 단위 요소에서 뭐 인사 전략도 수립하고요. 뭐도 하고요. 뭐도 하고요. 즉 요 밑에 써 있는 것들을 얘기해 주시면 100점짜리 답변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K 나오죠. 지식, 기술, 그 다음에 태도 A가 나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각각 구체적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이 직무기술서라는 문서에 담겨져 있다. 그런데 내가 지원하는 케이스에서 직무기술서가 없다라고 하면 다른 영상에서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만 NCS 에서 찾아보셔라. 1에서 24 중에 난 어디에 속하는지 대중소 세분류까지 가셔서 이 직무기술서를 한 파악을 하시면 내가 지원하는 기관과 이 NCS에서 제시하는 직무기술서가 딱 맞진 않습니다. 좀 격차, 거리감이 있는데 그러함에도 어떤 분위기는 이해는 하시는 데는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한 번 더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을 만들고요. 이번 시간에는 직무에 대한 이해를 한번 봐드렸어요. 쭉 보시면 요거 뭐 야구단 했던 거 잘 기억을 하시고 또 하나는 전체 이런 흐름들이 내가 입사를 해서 유지부터 퇴사까지 가는 나의 경력 관점에서 직무수행계획서 또 뭐 여러분이 난 이제 이런 회사에서 이렇게 근무하고 싶어라는 즉 경력 관리 관점에서 직무수행계획서 작성할 때 좀 이렇게 폭이 넓게 생각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